네, 안녕하세요. 독서심리상담 전문가 이임숙입니다. 추석 잘 보내셨어요? 힘들지 않으셨고요? 힘들어도 또 나름대로의 노하우로 잘 버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이 그림책으로 키우는 우리 아이 이 프로그램은요, 사실은 요즘 부모님들 인성 너무 중요시 생각하시잖아요. 사실은 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추석 명절 동안 우리 아이의 인성을 되게 많이 평가받지 않으셨어요? 어머님들이 힘들 때가 이럴 때인 것 같아요. 되게 열심히 우리 아이 좋은 인성을 가진 정말 멋진 아이로 키우려고 정말 많이 애쓰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족 모임을 가면 아이들이 좀 흥분을 하다 보니까 약간 예의나 규칙을 지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어르신들께서 한두 마디 지적하시면 그렇게 속상할 데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좀 궁금하기도 해요. 엄마가 이렇게 열심히 이럴 땐 이렇게 하세요라고 가르쳤는데 왜 아이들은 그걸 잘 안 따를까요? 그래서 이제 저도 많이 고민을 해요. 사실은 어쩌면 우리가 인성을 너무 말로만 가르친 건 아닐까? 그래서 좀 더 효과적으로 인성을 가르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이런 거 이제 고민하시는데요. 사실은 그림책으로 아이들 인성을 참 잘 키울 수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여러분 보고 계신 이 방송은요, EBS 육아학교와 동원 유경재단이 아이들 인성 키우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시작된 프로그램이고요. 동원 유경재단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거기서 운영하시는 동원 책구러기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미취학 어린이들에게 그림책을 무료로 나눠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계시답니다. 네, 거기서 이제 오늘 하셔가지고 이 방송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림책으로 키우는 우리 아이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이 우리 아이 정말 좋은 인성을 키우는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법 잘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그림책으로 용기 키우기예요. 우리 아이 용기를 어떻게 키울 수 있을지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시작하시기 전에 네. 여러분들이 좀 들어오셔가지고 네. 나에게 인사 한번 하고 네. 조은빛나라님도 들어오셨고 네. 네. 어휴. 네. 외갓집에 가셨는데 계속 못 움직이게 앉아있게 해서 속상하셨다고 힘드셨겠어요. 신랑분이 외국인이시죠? 네, 네, 그러시군요. 강진아님도 들어오셨고 네, 네. 김승희님도 들어오셨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유, 들어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들어오신 시간 헛되지 않게 좀 의미 있게 좀 네. 재미도 있으면서 저거 참 괜찮은 방법이다 이렇게 좀 배워가시는 시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 방송 혹시 보셨나요? 지난번 방송의 주제는 존중이었어요. 우리 아이를 존중할 줄 아는 아이로 키우는 것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잠깐 정리를 해서 생각해 보자면은 우리 아이가 남을 존중할 줄 알려면 먼저 우리 아이가 존중을 받아본 경험이 있어야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우리 아이를 잘 존중하고 있었나? 그러니까 이런 거죠. 왜 이렇게 엄마 말을 안 들어? 라고 이제 잘 말씀하시잖아요. 엄마 말을 안 들어주고 있다는 건 약간 그 전에 엄마가 아이 말을 좀 안 들어주신 경험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존중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으시면 지난 방송 또 찾아서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제, 용기 있는 아이로 키우기. 사실은 저도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성격과 기질이 다 다른데 용기가 좀 부족해 보일 때 솔직히 정말 마음이 답답하고요. 제가 저희 아이들의 이 프라이버시 때문에 실사례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정말 이렇게 의자에서 살짝 뛰어내리는 것도 무서워 못해 이런 말 들을 때는 정말 속상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아이 용기를 좀 키워서 좀 더 씩씩하고 활달한 아이를 키울지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혹시 기억하세요? 제가 늘 처음 방송 시작할 때마다 그림책 표지로 대화하는 거. 그래서 우리 12분의 방송이 다 끝날 때쯤이면 이렇게 책 표지만 보고도 아이랑 뭐 넉넉 잡아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이야기도 하고 놀이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키워드려 보겠다고 했는데 오늘도 그 시간을 잠깐 가져보겠습니다. 자, 이 책 한번 제목 보세요. 큰 제목은 거짓말에서 참말을 배우다. 이고요. 그 위에 실룩셀룩 하워드라는 부제목도 있고 어떠세요? 그리고 이 그림을 보세요. 토끼가 있고 토끼 뒤에 원숭이가 엎여가지고 찰싹 달라붙어 있어요. 이 표지에서 일단 저는 궁금한 거가 실룩셀룩이라는 게 어떤 의미로 쓰였을까? 자, 하워드는 누구일까요? 토끼일까요? 원숭이일까요? 누가 하워드인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 책은요, 여기 이렇게 이런 거, 이렇게 부연 설명되어 있는, 책 표지에는 이렇게 부연 설명되어 있는 글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상 받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상을 받았다고 이렇게 표시해 놓는 건, 이 책은 참, 인기도 좋고 내용도 좋은 책이다라는 걸 이제 증명해 주기도 하는데, 아이들하고도 한 번씩 꼼꼼히 살펴보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책 읽기, 어릴 때 책 읽기를 참 좋아했었는데, 책 읽기를 좋아했는데, 보통 책을 많이 읽으면 부모님들 저런 그 기대를 하시잖아요. 우리 아이가 책을 참 많이 읽으니까 공부도 참 잘하겠다, 성적도 참 좋겠다라고 기대를 하시는데요. 그게 곧바로 연결되지는 않아요. 저는 참 책을 즐겨서 많이 읽었는데 학교 성적이 쏙 좋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이런 걸 다시 공부하면서 꼼꼼히 짚어보니 제가 꼼꼼하게 찾아보는 걸 안 했어요. 그러니까 대강 느낌만 가지고 줄거리만 이해를 하는 식으로 책을 읽었지 책의 목차를 일단 보지를 않았었고요. 그리고 책에서 주는 중요한 정보들을 이렇게 작은 정보들을 굉장히 흘려버리고 읽었던 그런 독서 패턴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조금 더 책으로 뭔가 생각할 줄 아는 아이로 키우고 싶으시다면은 이런 것도 한 번씩 짚어가면서 이게 뭐지? 이게 왜 이런 걸 써놨을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걱정되는 게 있어요. 또 어머님들이 너무 이렇게 의욕이 앞서셔가지고 요거 읽어봐 이게 무슨 뜻이야 이렇게 너무 물으시는데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즐겁게 재미있게 대화를 진행한다 이런 느낌으로 진행해 두시고요. 저는 여기서 일단 오늘은 글로 한번 놀아보고 싶은데요. 하워드가 누구일까 하고 난 다음에 실룩셀룩이라는 이 말에서 이건 어떤 느낌일까? 예, 만일에 토끼가 하워드라면은 이 실룩셀룩은 어떤 느낌을 전달을 했을까? 원숭이가 하워드라면은 어떤 느낌일까? 그리고 혹시 여기다가 우리 아이 이름을 많이 넣는다면 어떤 땡땡이라고 말해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기 이름 앞에 이렇게 형용사나 이렇게 부사 어떤 나를 수식하는 언어를 한번 붙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말이 생각이 나세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가 좀 잘 웃어요. 그래서 잘 웃는 이임숙 이런 것도 말하고 싶고요. 또 평소에는 되게 좀 얼렁뚱땅하는 게 있거든요. 그럼 얼렁뚱땅 이임숙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우리 아이들 이름 앞에 너는 네 이름 앞에다가 어떤 말을 붙이고 싶니? 그래서 씩씩한 우리 아이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붙이는 놀이를 일단 한번 해보시면 우리 아이가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이런 게 되게 쉽게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런 아주 간단한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의 마음을 이제 짐작하고 예를 들어서 제가 만난 어떤 아이 중에요. 7살 아이인데요. 이렇게 선물 주기를 뽑는데 이 아이가 재수없는 땡땡이라고 자기 이름을 딱 말을 해요. 그래서 너무 놀래갖고 이 어린아이가 아니 너가 왜 재수가 없어? 그랬더니 자기는 뭘 하면 다 안 된대요. 그래서 아이가 재수없다라는 말을 붙이는데 이제 그 개념을 바꿔주는 작업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 마음을 알아볼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놀이도 되니까요.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최혜진님 질문 한번 받고 가겠습니다. 네. 19개월 아들인데 책을 보고 싶다고 들고 오면 제가 읽어주는 것보다 본인이 혼자 그림을 보며 이야기를 만드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지 이게 뭐 그렇게 도와주는 상황 일단 저 최혜진님께서는요 오늘 가까이 옆에 계신 분한테 점심 한턱 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이렇게 스스로 이야기를 만들잖아요. 만들어서 혼자 웅얼거리는 것도 아니고 엄마한테 막 들려주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는요. 정말 복 받으신 거예요. 감사한 능력 한 가지를 이미 아이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어준다라는 건 사실 우리가 책 그러면 너무 신성시하는 약간 오류를 범하게 돼요. 그러니까 책에 있는 글을 정확하게 또박또박 읽어줘야 된다가 아니라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준다라는 개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 사람 사는 세상의 이야기라는 건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의 입을 통해서 계속 구전되어 왔잖아요. 근데 내가 어저께 들은 이야기를 오늘 전달할 때 이야기에 또 나의 생각이 가미가 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재밌는 이야기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 우리 29개월밖에 안 되는 우리 아이가 벌써 자기 이야기를 만들 수 있다? 이건 그때마다 아이한테 재밌다고 맞장구 쳐주시고요. 그래서 그 다음엔 걔는 왜 그랬대? 하고 질문을 해서요. 아이가 계속 이야기를 확장시킬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경우들 참 많아요. 아이들이 이야기를 만드는 경우 많은데요.
엄마가 녹음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그 말을 받아 써서 기록으로 좀 남겨주세요. 29개월 때 우리 아이가 만든 이야기. 나중에 5년, 10년 지나서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기도 하거든요. 네, 네 그렇게 응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러면 다음 이제 뭐 용기란 무엇일까? 아, 네. 용기란 무엇일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기 전에요. 네. 항상 아이를 키울 때 내가 우리 아이에게 키우고 싶은 그 인성의 어떤 특징한 부분을 내 부모인 내가 가지고 있나를 먼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래요. 사실은 아이들이 뭔가를 배울 때 가장 첫 번째 학습 방법이 모델 학습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보고 듣고 들으면서 경험하면서 배우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한테 용기를 가르치고 싶다면 부모인 내가 용기가 좀 있나? 나는 좀 어떠세요? 용기 있으세요? 저는 사실 저도 참 용기가 없는 사람이라고 늘 느끼고 있는데요. 그 아이들이 유아기 때부터 관찰을 해보면 아이들은 용기를 갖고 태어난 것 같아요. 왜냐면 전부 다 저게 뭔지도 모르면서 전부 다 손으로 집어서 입으로 넣거나 만져보거나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을 탐색하는 용기를 이미 아이들은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용기를 좀 이렇게 싹을 밟는 가르침을 너무 많이 준 건 아닐까? 그래서 이제 용기를 키운다라기보다 아이가 이미 갖고 태어난 아주 좋은 인자들을 잘 발휘해주고 조금 이제 구분할 줄 아는 어떨 때 용기를 발휘하고 어떨 땐 좀 참아야 되고 절제해야 되는지 이런 걸 가르쳐준다라는 개념이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엄마도 좀 용기 있는 모습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렇다고 뭐 너무 씩씩하게 갑자기 열혈 이렇게 뭐 그런 걸 하시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내 마음속에는 어떤 두려움이 있나 이런 거 한번 잠깐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요 까만 토끼라는 책을 한번 선정해 봤는데요. 일단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일단 한번 보세요. 표지 일단 한번 볼게요. 토끼인데 얘는 하얀 토끼인데 왜 까만 토끼? 그쵸, 여기 까만 그림자 토끼가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얀 작은 토끼의 그림자가 이렇게 커요. 그럼 이 토끼는 이 그림자를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와, 내 그림자 엄청 커, 신난다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너무 무서워요, 까만 그림자가 너무 커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어쩌면 아이의 반응을 보면 아, 이 아이가 좀 용기를 가진 아이인지 아니면 좀 겁을 먹고 있는 상태인지도 좀 살펴볼 수 있는데 이걸 이제 엄마 자신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햇살이 눈부시게 화창한 아침에요. 잠에서 깬 토끼가 굴 밖으로 나왔어요. 오, 자, 세상 밖으로 나왔어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세상을 탐색하는 게 어린아이들의 일이라고 탐색하러 나왔는데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토끼가 혼자가 아니었거든요. 토끼 혼자가 아니에요. 토끼는 겁에 질려 소리쳤어요. 저리 가, 까만 토끼야! 하지만 까만 토끼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미 겁을 먹었어요. 겁먹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도망가겠죠. 네. 자, 이 친구가 네, 빨리 도망을 가요. 여러분 이런 경험 기억나세요? 이렇게 어디를 어둑어둑해질 때 놀다가 보면은 내 그림자가 시커멓게 나타나서 놀래가지고 도망갔는데 쫓아왔던 저도 그 경험이 있어서 이 아이의 두려움이 어떤지 정말 저도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자, 나무 뒤에 숨었고요. 계속 도망을 갔는데 나무 뒤에 숨었더니 나무 위로 또 이렇게 새까만 그림자가 아주 커다랗게 또 나를 지켜보고 있어요. 네, 자, 이때 잠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엄마는 이렇게 좀 두려움과 무서움을 느낄 때가 어떤 때이세요? 나는 어떨 때 좀 이렇게 두려움을 느끼나 이 그림자를 좀 상징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결국은 나의 한 부분이고 한 모습인데 나는 어떤 게 두렵나? 근데 이제 제가 그 어머님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요, 어머님들이 언제 두려움을 느끼는지 봤더니요, 우리 아이에 관해서 가장 큰 두려움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뭔가 좀 잘 못한다라는 걸 확인했을 때, 좀 실수하거나 잘못을 했을 때, 이럴 때 엄마들이 걱정이 제가 느끼기에는요, 이 하얀 토끼의 한 10배 정도 크기잖아요. 어머님들은 실제 아이의 문제 행동의 한 100배 정도의
걱정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어쩜 이게 엄마들의 까만 토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상담이나 어머님들 얘기를 할 때 제가 하는 일은 지금 아이가 보여주는 행동이 지극히 정상적인 행동이다라는 걸 일단 정보를 먼저 드리는 일부터 하거든요. 그래서 아, 내가 굉장히 사소한 우리 아이의 작은 문제를 내 속에 있는 약간의 그 두려움이나 걱정 때문에 너무 크게 생각하는구나. 혹시 내 속에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건 아닐까? 나도 한번 용기를 가져보자. 우리 아이가 되게 멋진 아이다. 그리고 되게 많은 씨앗을 가진 아이니까 조금 용기를 내서 작은 문제를 너무 힘들게 어렵게 걱정하지 말자. 이렇게 한번 마음을 좀 다스려 보시는 걸로 이 책을 좀 활용하시면 좋겠는데요. 이 책이 제가 참 재미있다고 느끼는 거는요. 계속해서 이렇게 네, 자기 그림자에 계속 놀라잖아요. 그리고 이제 숲으로 들어가요. 네, 이 까만 눈동자 보세요. 어둑어둑한 숲에서 만나는 까만 눈동자는 정말 공포심을 유발을 할 거예요. 봤더니 정말 이 무서운 늑대예요. 그래서 또 막 도망을 가는데요. 네, 열심히 도망을 갑니다. 네, 갑자기 늑대가 딱 멈춰섰어요. 도대체 늑대는 뭘 보고 멈춰섰을까요? 왜 꼼짝 못할까요? 이번에는 늑대가 좀 겁먹은 것 같지 않아요? 자, 늑대가 멈춘 이유는 짜잔! 늑대가 뭘 봤어요? 토끼 그림자를 보고 겁먹은 거예요. 자, 이런 약간 반전한 느낌인데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의 그림자는 내 거잖아요. 내 거에 나의 일부를 보고 이 무서운 늑대가 겁을 먹었다? 그럼 결국 뭐예요? 아, 내 속에 뭔가 있구나. 이런 걸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 아이들이랑 늑대가 왜 갑자기 겁을 먹었지? 얘기해 주세요. 그럼 그림자 때문에 그림자는 누구 거지? 토끼 거, 내 거. 이렇게 조금 대화를 하실 때 제가 지금 일부러 천천히 질문했고 또박또박 끊어서 질문했잖아요. 이렇게 조금 대화를 활용하시면요. 아이들이 그게 쏙 귀에 들어가는 현상도 좀 나타나요. 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이가 겁먹었을 때는요. 그림자만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림자는 누가 만들어요? 뭐가 만들죠? 네, 햇님, 햇볕, 태양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림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뒤에서 태양이 토끼를 비추고 있어요. 태양이 있을 때 그림자가 비추어지는 거라 이렇게 무서운 걸 보면 자꾸 겁만 나지만 뒤를 돌아보면 또 다른 반짝반짝 빛나는 것들이 나를 지켜주고 비춰주고 있다. 이런 얘기로 좀 확장시켜도 참 좋을 것 같고요. 이 책이 재미있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면지예요. 제가 이렇게 이렇게 책 표지를 넘겼을 때 요 페이지를 면지라고 하더라고요. 아, 네. 이 면지에 약간 그림들이 좀 의미 있는 책의 내용을 좀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특히 이렇게 지도가 나와 있는 그림책을 제가 참 좋아해요. 토끼가 여기 있어요. 근데 이렇게 빨간 점선이 토끼가 앞으로 가야 될 길 같은 걸 알려주잖아요. 자. 아마 토끼가 무서워서 도망가고 그렇잖아요. 토끼가 자기 굴에서 나와서 무서워서 그림자를 보고 도망가고 숲에서 늑대를 만나서 또 도망을 갔는데요. 네, 뒤쪽의 면지를 또 살펴볼게요. 어디예요? 토끼가 이렇게 무서워서 도망가는 토끼가 지금 요만큼 와 있어요. 토끼는 뭘 한 거죠? 네, 엄청난 모험을 한번 한 것 같아요. 이런 무서움을 극복한 한 번의 모험은 책 한 권 읽은 거지만 간접 경험이 되게 하고 아이가 심리적으로 한번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는 내가 뭔가 좀 뿌듯해지는 이런 느낌을 주기도 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 면지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제가 이제 엄마가 용기를 가졌는가를 얘기하면서 이 책 보여줬는데요. 그림자라는 상징이 원래 모든 사람에게 나의 심리적 그림자는 뭐지? 하고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매개가 되니까요. 엄마가 아이한테 용기를 가져야지 하기 전에 나는 우리 아이에게 용기를 가르칠 만큼 나도 용기를 가졌는가? 네, 한 번씩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 책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가지신 분이 되게 많이 있으셨어요. 그러네요. 네. 조은민 나연님도 내면의 나를 돌아보는 책. 예, 되게 심오하게 말씀하셨어요. 내면의 나를 돌아보는 책. 와, 감사합니다. 네. 임성희님께서도 면지 보는 재미도 있어요라고 하시고. 네, 맞아요. 면지 보는 재미 꼼꼼하게 살펴보시면요, 점점 책을 보시는 이 시각, 이렇게 좀 더 보실 수 있는 통찰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들이 많이 자라니까요. 한번 아이랑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지민님께서는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전 겁이 없는데 남편이 겁이 너무 많아요. 둘째는 저를 닮아서 겁이 없는데 큰아이는 겁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에요. 아가일 때도 구강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먹는 것 빼곤 장난감이나 집안 물건을 입에 넣은 적이 없었네요. 그래서 겁 많은 아이 키우려니 좀 이해가 안 가요. 저랑 성향이 너무 달라서요.
겁 많은 아이. 네. 근데요, 이제 좀 기질적인 것도 있어요. 겁이 많은 거는요. 근데 네. 겁이 많다라는 건 그만큼 조심성이 많은 거고, 조심성이 많다라는 건 생각을 훨씬 더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어떤 특정한 그 측면을 딱 봤을 때 이걸 단점이다라고 단정 짓지는 마시기 바래요. 단정 지으면 자꾸 고치려고 하시는데요. 사실은 저만 해도 굉장히 소심한 단점이 있었는데 이 소심함이 되게 섬세함 혹은 세심함으로 발전되니까 상담할 때 훨씬 더 유리해요. 네, 훨씬 더 이롭죠. 왜냐면 다른 분들이 놓친 아이의 신호를 저는 또 민감하게 알아차리는 능력으로 발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겁이 많은 건 그만큼 조심성이 많고 조심성이 많은 만큼 차분하게 생각하고 그다음 내가 뭘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고 나서 행동하는 그런 자기만의 패턴으로 발전시켜 갈 수 있으니까요. 단점으로 보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장점으로 키워줄까 이렇게 한번 조금 마인드를 바꿔보시길 좀 권하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러면 다음 책으로 또 넘어갈까요? 네, 다음 책은요. 네. 네. 다음 책은 짜잔! 어떠세요? 한밤중에 화장실. 어릴 적 기억나시죠? 네. 네. 화장실 가려면 왜 이렇게 무서울까요? 그럼요. 특히 밤에는 더 무서웠던 밤에는 더 무서워요. 바로 네. 그런 아이의 마음을 이렇게 그림책으로 예쁘게 아마 만들어 주신 것 같은데요. 이 책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꼭 자다가 화장실을 가고 싶어요. 한밤중에 방울이는 오줌이 마려워서 잠이 깼어요. 엄마, 나 화장실. 자, 이렇게 아이가 하면 어떠세요? 전 자다가 깨서 애가 이렇게 말할 때 너무 싫었던 것 같아요. 몸이 일어날 수가 없어, 무거워서. 근데 대단한 건 엄마는 일어나지더라고요. 네, 엄마라서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엄마는 벌써 동생을 돌보고 있어요. 와. 제가 두 아이 연년생으로 키우면서 이때 제가 어깨가 얼마나 무겁고 몸이 무거웠는지가 막 새록새록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방울이는 엄마 화장실 하고 깼는데 엄마는 아기를 돌보느라고 방울이한테 신경을 써줄 수가 없어요. 네, 어떻게 잠깐만 기다려. 네, 되게 서운하겠죠, 방울이가. 근데 뭐예요? 기다리기가 힘들어서 이제 혼자 화장실을 가보려고 해요. 보세요. 한밤중 복도는 어둑하고 소리 하나 없어서 조용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데 어떤 분들이 이제 아직 그림책을 많이 보지 않은 어떤 분이 이걸 보고 요즘 저런 마누라가 어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 그림책이라는 거 꼭 사실을 묘사했다기보다 되게 상징적으로 느낌으로 보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느낌이 아이들이 밤중에 화장실 갈 때 느끼는 그 느낌을 고스란히 잘 드러내는 장면으로도 좀 이해가 돼요. 그렇게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유난히도 기내어 가는. 그렇죠. 굉장히 길게 느껴지죠. 네. 혹시 여러분 어릴 때 놀았던 동네, 어릴 때 다녔던 학교 이런 데 한번 가보세요. 운동장이 엄청 컸었는데 지금 가보면 되게 좁아요. 그렇죠.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른이 실제로 느끼는 거하고 아이들이 이런 자기 환경을 느끼는 건 굉장히 다를 수 있다.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요 복도 그림. 복도에서 하나 빠졌네요. 제가 이 복도 그림. 복도를 지날 때 중간문에서 보세요. 이 중간문 그림 좀 보시겠어요? 문이 네. 귀신인지 도깨비인지 네. 예, 나무 귀신인지 나무 도깨비인지 이렇게 느껴져요. 실제로. 그리고 이제 저도 최근에 이렇게 느꼈는데 어둑어둑할 때 저희 집 뒤에 이제 제가 등산을 가끔 가거든요. 근데 너무 이렇게 글쓰기 작업에 너무 몰입해서 귀가 허해졌는지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던 곳이 네. 어둑해지는 순간 나무들이 딱 요 느낌이었어요. 딱 요 느낌. 저를 덮치는 귀신 같은 느낌. 그날 혼비백산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이 있거나 뭔가 힘든 일이 있으면 성인들도 이런 느낌이 느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아이 느낌 좀 이해해 주시고요. 자, 살며시 화장실로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염소가 휴지를 다 먹고 있어요. 네. 자, 서서히 아이는 현실의 세계에서 상상의 세계로 들어가고 있어요. 뭐 화장실에서 염소가 나타날 리는 없잖아요. 네. 네. 그림책을 잘 모르시는 분은 제가 이것도 야 화장실에 염소가 어디 나타났냐 이렇게 하시는데 아이의 상상을 깨지는 말아주세요. 어른들은 죄송합니다. 어른들은 상상을 보시면서 이게 되게 유치하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아이의 느낌을 조금 존중하면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래요. 자, 근데 염소가 휴지를 다 먹어버렸어요. 휴지가 없어요. 자, 근데 여기 위에 있는데 어떻게 손이 또 닿질 않아요. 어떡하지? 네, 이럴 때 갑자기 토끼가 나타나서 두루마리 휴지를 내려다 줘요. 너무 좋죠. 토끼가 우리 방울이를 도와줬어요.
그 다음에 나가려는데 누가 막 뭐라고 해요. 너구리가 나타나서 손 씻고 가라고 해요. 그래서 너구리랑 이렇게 즐겁게 손을 씻어요. 근데 비누로 손 씻다 보면은 뭐 하게 되죠? 놀죠. 비누방울도 만들면서. 자, 만일에 이 장면을 다시 현실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아이가 화장실에 갔는데요. 쉬했으면 빨리 손 씻고 나와서 빨리 자야 되는데 얘가 거기서 물소리 나고 뭔가 하고 있어요. 그때 엄마는 뭐라고 하시겠어요? 네, 요럴 때 엄마는 뭐라고 할까요? 자, 엄마는 아기를 돌보고 와서요. 네, 다 씻었니? 하고 말씀하시고 요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아, 여기 있구나. 네, 혼자 화장실에 다녀오고 우리 방울이 정말 잘했어요. 참 많이 컸구나 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언제 용기를 갖냐면요. 이미 용기 있는 행동을 했어요. 깜깜한데 무서워도 혼자 화장실 갔다 오는 용기를 가진 행동을 했잖아요. 이걸 할 수 있는 이유가 아이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아이들은 무섭지만 한번 해볼까라는 마음도 있거든요. 근데 요 행동이 다음번에 계속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못하는 행동으로 멈춰버리기도 해요. 그 이유는 엄마가 주는 반응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한 거에 초점 맞춰서 와 벌써 혼자서 화장실도 가는구나 너무너무 훌륭해요 라고 하면은 아이는 이제 한 번의 경험이 용기 있는 경험이 되어서 그 용기가 내 거가 되는데 화장실 빨리 갔으면은 갔다 와서 빨리 와서 자야지 뭘 또 놀고 있니 물장난 그만 쳐 이렇게 말해버리면 아이는 자신이 용기를 내서 그 행동을 했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더 엄마한테 집착하거나 사소한 것도 엄마의 허락을 받으려는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 읽으면서 엄마도 용기 있는 아이를 키우는 이 방울이 엄마의 지혜를 조금 배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 책도 되게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네. 네, 다들 본인들의 어떤 그 네. 경험을 비춰가지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네. 최정님도 문글이 우와, 저 어릴 때가 새록새록 생각나네요. 저 문글이 훅 다가오네요. 아이의 네네. 마음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네네. 네, 강진아님께서는 아이의 상상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네, 이렇게 제가 드린 말씀을 네. 예, 잘 받아주시고 네, 좋다고 해주시니 저도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그다음 얘기를 한번 또 넘어가 볼까요? 네. 네. 자, 그다음 아까 잠깐 봤던 거짓말에서 참말을 배우다 요 책이요. 사실은 저는 이 책 제목 딱 보고요. 제목을 애들 책을 왜 이런 제목을 지었을까? 하고 전 좀 제목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너무 뭔가 이렇게 가르치는 듯한 교훈을 주려는 듯한 느낌이라서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제가 아이들한테 책을 줄 때 이 책 읽어보고 별표를 좀 매겨줘라고 해요. 그냥 이 책의 내용을 제가 읽어주고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냥 책을 딱 주는 거예요. 그냥 주고 뭐 아이들도 별로 흥미를 보인 책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안 읽을래요 했는데 아니 별표를 좀 매겨줄래 하면 또 읽어요. 그래서 별표를 매겼는데요. 어떤 아이가 제가 5개를 제일 좋은 책이면 5개를 매겨주고 아니면 밑으로 개수를 적게 해도 된다라고 했는데요. 별을 10,000개를 줬어요. 자, 이 10,000개를 준 이유가 있었어요. 네. 네. 자, 이 책을 또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학교에서 네, 가장 나에게 소중한 것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가장 나에게 소중한 걸 가지고 오라고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 주인공은 집에서 기르고 있는 애완생쥐. 요 이야기가 이제 자기한테 가장 소중한 거니까 요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학교에 생쥐를 가지고 왔어요. 자, 학교에 생쥐를 가지고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친구들이 굉장히 관심을 보이겠죠. 그러다가 누가 문을 열어서 놓쳐가지고 이제 생쥐가 도망가는 바람에 난장판이 된 거죠. 선생님께서 누가 생쥐를 꺼냈니? 하고 이제 화가 나서 소리치셨어요. 네, 자, 이때 우리 주인공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사실은 친구가 생쥐 이거 우리의 문을 열어서 그래요라고 말을 할지 말지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왠지 솔직하게 말하면 친구한테 너무 안 좋을까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물쇠가 꽉 닫히지 않아서 그래요라고. 예, 그래서 원래 틈만 나면 생쥐가 잘 도망을 가요라고 친구를 위한 변명을 해준 거예요. 거짓말을. 자. 이때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럴 때 거짓말을 하는 게 맞을까? 그냥 솔직하게 말하는 게 맞을까? 네. 자, 근데 우리 주인공이요. 쉬는 시간에 야구를 하다가 자동차 헤드라이트 깼어요. 이때 또 누가 그랬냐고 막 얘기하시겠죠? 네.
그럴 때 요때 이제 우리 주인공은 선택을 해야 됐어요. 하지만 낯선 아저씨가 너무 무서워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몰라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 거짓말이 이제 우리 주인공을 계속 고민하게 만들겠죠? 자, 스쿨버스에서요. 친구 낸시가 막 으스대면서 말해요. 우리 아빠는 의사야. 사람들의 생명을 구해주시지. 완전 멋지지? 근데 너희 아빠는 뭐 하시니? 네, 근데 사실 하워드의 아빠는요. 얼마 전에 직장을 그만두시고 지금 휴직 중이신가 봐요. 그러니까 아이는 지금 자랑을 못하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근데 우리 아빠 회사 안 다니셔. 이런 말 또 아이들이 죽어도 못하죠. 그래서 순간 또 아이디어를 발휘해서 네, 우리 아빠는 말이야 사실은 스파이더 토끼야 라고 뻥을 쳤어요. 네, 책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어요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아빠. 근데 보세요. 정말 우리 아빠가 이러면 되게 멋지지 않을까요? 네, 그 다음에요 또 있어요. 동생들이요 달리기 시합을 하자고 했어요. 하워드는 또 선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별로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꼴찌할까봐 걱정이 됐는데요. 이렇게 말을 해요. 요즘 말이야 내가 달리기만 하면 귀가 삐리리리 회전을 해서 헬리콥터처럼 하늘을 날아. 너희는 뛰는데 내가 날아가면 그건 공정하지 않잖아? 그냥 너희 둘이서 해. 라고 네, 또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상황을 넘기죠. 자, 거짓말하는 아이에게 우리는 어떤 용기를 키워줘야 되죠? 네, 솔직하게 말하는 용기. 사실은 용기가 되게 몸의 용기를 우리가 많이 말을 하지만 심리적인 용기를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이제 몸이야 우리가 아이들이 발달하면서 굉장히 많이 저절로 크는 것도 있지만 마음의 용기는 조금 누군가 짚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아이가 자아를 만들어가야 되는 과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아이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거짓말한 거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하는 용기가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줄 수 있을까 이런 거 이제 좀 고민해봐야 되는데 이 책에서 이제 이야기를 계속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아까 별표 10,000개를 준 아이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너는 도대체 이 책에서 어떤 점이 그렇게 재미있어서 10,000개를 줬니? 그랬더니 딱 이 장면을 말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이들은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재미있는 책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교훈, 특히나 인성은 사실은 인성을 가르친다라는 건 교훈을 가르치는 일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교훈을 너무 직접적으로 드러낸 책은 굉장히 아이들이 오히려 거부하는 현상이 좀 있는데 이렇게 재미있는 상상을 가미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이는 뭐예요? 되게 오히려 얘 거짓말 했는데 솔직하게 말해야 되는데 이런 걸 딱 떠올려 수면 위로 올려서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재밌는 상상들이 아이를 더 즐겁게 만들어주고 그 즐거운 마음 때문에 기꺼이 나는 솔직하게 말할 수 있어요 라고 용기 있는 나를 한 번 더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자, 근데요, 이제 슬슬 이렇게 몇 번의 거짓말을 하면 아이들한테 마음의 현상이 좀 나타나거든요.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최근에 거짓말 하신 적 있으세요? 네. 거짓말하고 나면 계속 그 찜찜함이 남잖아요. 이 그림책에서는 네. 거짓말을 하는 건 뭔가 잘못된 일이야 라는 자기 마음속의 소리를 이 아이가 듣게 되면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져요. 자, 근데 보세요. 이 불편감이 원숭이로 나타났어요. 일요일 내내 하워드는 기분이 나빴어요. 그리고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네, 거짓말 때문에 특히 아빠한테도 거짓말을 했거든요. 예, 그랬더니 아빠 얼굴이 무척 슬퍼 보인다는 생각도 들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은 이런 거 다 느껴요. 말로는 다 표현하지 못하지만 그래서 아이들이요 이 책 보면서 맞아 내가 거짓말 했을 때의 마음하고 되게 비슷하다 이런 거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요. 하워드의 기분이 점점 나빠졌어요. 왜냐하면 진실을 말해야만 하는 걸 알지만 진실을 말하게 되면 아빠가 더 슬프게 될까 봐 정말 용기가 없어요. 이걸 알게 되면 엄마 아빠가 얼마나 실망하실까 슬퍼하실까 혹은 화를 내실까 겁나기도 하고 네, 그러자 원숭이가 점점 커져요. 네, 이렇게 커져요. 네, 자, 근데 이렇게 커졌던 이 원숭이의 크기가 아이가 느끼는 심리적 부담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조금 용기를 냈어요. 그래서 그날 밤 현관을 들었을 때 하워드가
이렇게 아빠한테 말을 해요. 아빠가 들어서 오시는데 아빠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모두 털어놓으려니까 울음이 터져 나오면서 중요한 건 첫 마디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말한 거짓말을 솔직하게 말해요. 내 귀는 헬리콥터처럼 빙빙 도는 건 아니에요. 그랬더니 원숭이가 좀 작아졌어요. 네. 우리 아빠야는 스파이더 토끼도 아니에요. 했더니 또 원숭이가 작아져요. 이게 아이가 느끼는 심리적 부담이 이렇게 작아지는 모습을 통해서 아, 거짓말을 하면 이렇게 내가 지금 막 괴로움이 이렇게 줄어들 수 있구나를 좀 이렇게 잘 표현해서 보여주니까 아이들에게 우리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실제로 잘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시 밝은 하워드가 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되게 밝아졌죠. 그래서 원숭이를 떠나보내네요. 네, 원숭이 떠나보내죠. 네. 원숭이 떠났어요. 이 원숭이 누구한테 갈까요? 누구한테 갈 것 같으세요? 자, 제가요 아이들한테 이 원숭이 누구한테 갈 것 같아 그랬더니 아이들이요 자기 친구 중에 최근에 거짓말한 걸로 심증이 가는 친구 이름을 딱 말하는 아이들도 꽤나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러면 그 아이는 솔직하게 말하는 용기를 언제쯤 가질 수 있을까? 야, 네가 그 친구 좀 잘 도와주길 바래.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또 마무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책은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김민주님께서 이 책은 몇 살 정도 있는 수준인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제가 그림책을 읽어드리면요. 몇 살 정도 아이한테 좋은가요를 참 많이 질문을 하세요. 근데 기본적으로 요 의견에 대해서는 이 질문에 대한 의견은 전문가들이 좀 다르실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연령에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책 읽으실 때 어떠셨어요? 재밌지 않으셨어요? 혹시 나를 투사해서 나랑 동일시대에서 아 맞아 나도 남편한테 살짝 거짓말한 거 있었는데 네, 뭐 어른들한테 거짓말한 거 있었는데 저런 느낌이었어라고 공감이 되셨다면 지금 내 나이 성인이 된 나에게도 좋은 책이잖아요. 우리 아이 말기 배우는 나이 때부터 2살, 3살 때부터요 그냥 읽어주세요. 아이들이 특히나 이 책은 제가 막 헬리콥터 그림이나 아니면은 스파이더 아빠 토끼 이런 그림도 아이들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재미있는 요소 때문에 아이들이 기꺼이 잘 보는 책이에요. 그래서 연령 상관없이 이야기를 들려주면 우리 아이가 미리 이야기를 내 마음에 품게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수님께서도 수준에 맞게 바꿔서 아이가 잘 받아들이더라고요. 네, 사실은 저도 저희 아이들 6개월 정도 때부터 이제 6개월이요? 네, 그냥 왜냐면 데리고 놀아주기가 너무 힘드니까 저녁에 잠재우기 전에 그냥 자연스럽게 제가 옛날에 책을 좋아했었으니까 책을 읽어주기 시작했는데 아이들이 되게 잘 받아들이고 즐거워해요. 그래서 너무 몇 살 때는 어떤 책을 읽어야지 이렇게 계획적인 독서라기보다 물 흐르듯이 자연스러운 독서라는 개념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책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책은 우와. 짜잔! 모래성과 용이에요. 또 용 나오는 이야기, 또 용이 등장하는 이야기는 남자아이들이 특히 더 좋아하잖아요. 남자아이들한테, 또 여자아이들은 용이라서 싫어하면 너무 억지로 읽어주지는 마세요. 제가 책을 읽어주는, 그 책을 고르는 기본 관점은 싫은 책을 억지로 읽어주지 말자예요. 왜냐하면 책이라는 세상은 너무 우리 아이가 평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좋은 친구가 되는 그런 존재인데 어릴 적에 왜 요즘은 계획된 독서를 되게 많이 시키시면서 몇 살 때는 어떤 전집을 읽어주셔야 되고 어떨 때는 창작동화부터 이렇게 막 계획된 독서를 하시는데요. 아이들의 성향이나 기질에 따라 개인적인 이렇게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엄마 난 욕 나오는 건 무서워서 싫어하면은 그래 그럼 네가 좋아하는 책을 읽어줄게 하고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공주 이야기 많이 걱정하시는데요. 실제로 여러분 공주 이야기 많이 읽는다고 공주병 걸리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공주 이야기 한 10권이나 20권 쫙 한번 아이랑 읽어보세요. 대부분의 공주들은요 굉장히 진취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모습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왕자님, 백마탄 왕자님만 기다리는 공주 그런 거 아이들 별로 생각을 안 할 수 있으니까요. 아이가 좋아하는 선호하는 책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래성과 영이에요. 네, 이 책도 막 상이 2개나 붙어있네요. 자, 용 표정 어떠세요? 무서운 용 아닌 것 같죠? 되게? 전 제 이 눈빛을 참 좋아하는데요. 익살스럽고 재미있고 흥미를 추구하고 뭔가 재밌는 일 없을까 하고 막 이렇게 탐색하고 그야말로 의욕이 가득한 이런 눈빛 너무 좋아요. 이 아이도 보세요, 눈빛. 밝고 즐겁고 뭔가 재밌는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 내가 재밌는 일을 만들어내야지. 이런 눈빛이에요. 이 두 용과 아이가 벌리는 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모래성 쌓기 놀이를 해요. 네. 내가 완벽한 모래성을 쌓으면 용이 놀러 올지도 몰라. 이렇게 시작이 돼요. 아이의 상상은 이렇게 자연스러워요. 자, 상상을 시작하자라고 의도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셔도 유아기의 아이들은 이렇게 냅두면 상상하고 있어요. 얼마나 재밌겠어요. 용을 상상하니까. 자, 그래서 정말로 우와! 모래성을 쌓았더니 용이 나타났어요. 이야, 진짜 용이 놀러 왔어. 그래서 용과 함께 공놀이도 하고 비누방울 놀이도 하고 신나게 뛰어놀 수 있고. 네, 아주 신났어요. 너무너무 신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신나게 노는데요. 중요한 거는요. 해수욕장에는 규칙이 있잖아요. 근데 용이 자꾸 규칙을 좀 어기기도 해요. 그러니까 용이 나타나서 이렇게 어질렀다라는 걸 흔적을 좀 지워야 돼서 할 일은 좀 많아졌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신나는 용이라는 나와 너만의 비밀을 누군가한테는 또 말하고 싶어질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말을 해요. 엄마, 내가 만든 모래성에 용이 놀러 왔어요. 자, 여러분은 뭐라고 하실 거예요? 그래 하고 엄마는 돌아보지도 않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좀 실망스러워요. 저는 이런 태도는. 그냥 좀 맞장구 좀 쳐서 정말? 그래? 용이 어떻게 생겼어? 엄마 눈엔 안 보이는데 이 정도만 맞장구 쳐주셔도 아이는 신나서 상상을 계속 발전시키거든요. 시들시들한 반응은 아이를 되게 상상의 세계에서 현실로 그냥 슬그머니 돌아오게 만들고 재미없고 지루하게.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요, 누가 결국 괴로울 줄 아세요? 엄마가 괴로우세요. 엄마한테 놀아달라고 또 매달리잖아요. 자, 엄마, 용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봐요. 엄마 귀에는 파도 소리밖에 안 들리는데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자, 용의 날개에서 떨어진 깃털이에요. 어머, 세상에. 새 깃털 하나 들고의 아이가 용의 깃털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나마 아빠는 좀 나으세요. 여기 등장한 아빠는요, 갈매기 깃털을 주었구나라고 또 정보를 주기도 하시지만 더 좋은 건 그걸로 아이랑 놀 줄은 아시는데. 네, 요 정도 놀아주시는 아빠면 저는 정말 훌륭하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자, 아이는 용을 가지고 계속 상상을 합니다. 네, 근데 아무도 알아주지는 않지만 나는 괜찮아요. 용이랑 너무 즐겁게 놀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요, 용이랑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보세요. 아이스박스 안에 들어있는 초코 케이크를 꺼내 먹으려고 했어요. 근데 아빠가 발견하시더니 화를 내시죠. 누가 초코 케이크에 손자국을 남긴 거야? 아빠가 물어보셨어요. 화나신 표정이에요. 네. 그리고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 손자국이 아니에요. 용의 손자국이에요. 하고 아이가 변명을 하면 지금 다 요때도 또 부모님들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어디 거짓말을 하냐고. 유아기 정말 특별한 시기인 것 같아요. 얼마든지 상상하고 그 상상으로 나를 변명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아이가 말을 할 때 거짓말한 게 아니라 아, 용의 손자국이구나. 근데 네 친구 용한테 좀 말해줄래? 케이크는 좀 물어보고 먹어달라고 이렇게 그 존재를 인정하고 그 상상을 깨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아이 표정 바뀌는 거 보이시죠? 네. 누나가 또 화나게 해요. 뭐라고, 왜 표정이 바뀌었냐면 세상에 용이 어디 있다고 그러니? 이렇게. 얄미운 누나 있으면 또 아이들이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자, 네, 얄미워 하고서는 모래를 또 뿌렸어요. 이제 이러면 더 혼나겠죠. 네. 근데 장난 그만하라고. 보세요. 누나가 엄마한테 이르고 엄마가 동생을 혼내고 이런 장면 늘 일어나잖아요.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 친구 용이 그랬어요. 이렇게 또 변명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혼나게 됩니다. 네. 자, 맹세를 했어요. 다시는 이제 이런 장면이 벌어지면 아이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 이제 다시는 완벽한 모래성 같은 건 만들지 않겠다고 맹세할 거야. 다시는. 네. 그런데 다음날 뭐예요? 적어도 다음날까지는 말이야. 하지만 하고 다시 용을 다음날 만들고 있어요. 저는 아이들이 혼나도 다음날이면 다시 장난치는 이 엄청난 생명력 있잖아요. 이걸 좀 제발 좀 지켜두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상담실에는 요게 사라진 아이들이 와요.
여기서 끝나는 장면들 다시는 안 만들 거야 하고 점점 우울해지거나 점점 무기력해지는 아이들이 상담실에 오거든요. 그러니까 다음날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일 때는 이 아이 마음속엔 이미 정말 용기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책은 읽으시면은 용기를 키워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용기를 확인해서 네 속에는 굉장히 큰 용기가 있구나라고 확인해주는 작업을 할 때 이런 책을 좀 읽어주고 얘기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지민님께서 이런 얘기 주셨습니다. 제 아이가 너무 소극적이고 말도 너무 느려서 상담을 받았더니 저보고 아이에게 너무 공감을 안 한대요. 누리 과정을 보셨는데 전 지시만 하고 공감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 제 자신을 많이 바꿨더니 아이도 많이 긍정적으로 변하긴 하더라고요. 이지민님 되게 마음고생 많으셨겠어요. 게다가 아이가 소극적인 이유가 엄마한테서 있었다는 말 들을 때 어머님들 되게 상처 많이 받으시는 거 저 정말 아는데 되게 잘 극복하셨고 또 되게 많이 노력하셨네요. 그리고 정말 제가 왜 이렇게 이런 방송까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요. 엄마가 조금만 다르게 하면 아이들 너무너무 잘 바뀌어요. 네, 그래서 막 저 같은 전문가한테 찾아가면 아이가 짠 180도 변할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변하긴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들 제가 다 상담실에서 하는 방법들이거든요. 제가 아이들 책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독서 치료라고도 얘기를 하던데 독서 심리 상담 전문가로 활동한 지가 거의 횟수로는 20년이 넘어가요. 근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들이 아이들하고 지금 재밌게 즐겁게 유쾌하게 이런 얘기를 나누는 걸 지금 보여드리니까 한번 따라만 해보셔도 지금 이지민님 같은 변화 아마 경험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토끼. 그림책 중에 토끼가 등장하는 책 굉장히 많은 거 아세요? 그렇네요. 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마 수백 권 정도 되지 않을까? 최소한 100권은 넘는 것 같아요. 제가 언제 한번 오늘 본 책 중에서도 토끼가 꽤 많이 등장을 했던 것 같아요. 오, 좋은 관찰력이세요. 네, 맞습니다. 자, 괜찮아, 넌 할 수 있어. 네, 괜찮아, 넌 할 수 있어라고 하는데 뭔가 토끼가 잘 못하고 있으니까 엄마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겠죠. 한번 또 내용을 살펴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굉장히 이 이야기는 사실은 좀 단순해요. 단순하지만 보세요. 토끼가 깡충쿵 뛰었다가 넘어졌다가 데이지는 엄마에게 깡충 뛰기를 배우고 있었어요. 나 혼자 할 수 있어요. 처음엔 항상 아이들이 이런 태도예요. 데이지가 소리쳤어요. 엄마 나 좀 봐요. 힘껏 깡충 뛰었는데 그만 기우뚱하다가 거꾸로 떨어졌지 뭐예요. 자, 실패를 경험합니다. 괜찮아, 다시 한번 해보렴. 엄마가 말했죠. 데이지는 또 깡충 뛰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성공했겠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네, 두 번째 하는데 뭐 벌써 성공을 하겠어요? 풀짝풀짝 또 애구구 깡충깡충 하다가 또 아이쿠 엄마 잘 안 돼요. 네. 처음에 이게 딱 아이들이 뭔가를 배우는 이 과정을 정말 잘 보여주고 있어요. 처음엔 뭐든지 해보겠어요. 의기가 이렇게 의욕이 많으니까. 그러다가 한 번 실패, 두 번 실패, 한 3번 실패하면요, 난 못해요, 안 해요 하고 이제 포기하는 모습을 보이죠. 이럴 때 엄마가 해주시는 말이 참 중요한데요. 한 번에 되는 게 어딨니? 야, 저기 하면서 이 토끼 엄마가 되게 훌륭하세요. 한 번에 되는 건 없단다. 여러 번 해보면 성공할 수 있단다라고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제가 말로만 가르치는 거 되게 싫어해요. 말로만 한 게 아니라요. 또 다른 모델을 보여줘요. 저기 생지 좀 보렴. 생지가 여기 갈 때 끝까지 이렇게 오르는 걸 배우는데 조금씩 기어 올라갔어요. 조금만 더 했는데 뭐예요? 쪼르륵 풀썩 하고 아기 생지도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어요. 자, 여러 번 연습해야지 실패하다 보면 성공한단다를 말로 보여주는 것과 말로 설명하는 것과 이렇게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저것 봐 어린 생지도 저렇게 하다 보면 실패할 수 있단다를 보여주는 게 굉장히 차원이 다르게 아이들한테 느껴지거든요. 자, 그 다음에 또 찾아갑니다. 또 실패. 생지 한번 보고 또 용기를 냈는데 또 실패를 해요. 자, 그럴 때 또 엄마가 또 다른 누군가를 찾아가는데 이번에는 오소리를 찾아갔어요. 아기 오소리는 아빠 오소리에게 땅굴 파기를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제대로 되지 않죠? 땅굴이 그만 무너져 버렸어요. 자, 이렇게 또 실패하는 걸 보여주자 우리 토끼는 또 좀 용기를 갖죠. 이렇게 계속해서 실패하는 친구들을 보여줘요. 네, 그리고 또 보세요. 연못에는 아기 오리가 헤엄치기를 배우고 있는데요.
아기 오리는 헤엄을 잘 못 치나 봐요. 뱅글뱅글 돌기만 해요. 라고 이제 우리 데이지가 아기 오리들을 보면 관찰을 해내요. 뭐예요? 아, 실패하는 존재의 모습들을 생쥐도 보여주고 오소리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아기 오리한테 갔더니 아, 아기 오리가 엄마 오리만큼 헤엄을 잘 못 치는구나. 뱅글뱅글 돌고만 있구나를 이제 자기가 말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네. 자, 이렇게 여러 그 실패하는 모습들을 확인하고 나면은 정말로 마음속에 용기가 정말 다시 올라오거든요. 그랬더니 데이지가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그래서 깡충깡충 데이지는 또 뛰기 시작합니다. 엄마는 옆에서 이렇게 데이지 그래 아이쿠 그렇게 뛰는 거야 옳지? 네, 이렇게 맞장구 쳐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드디어 성공했어요. 엄마 내가 높이 뛰는 거 보셨죠? 꼭 하늘을 나는 것 같아요. 나도 이제 할 수 있어요. 그래 넌 해냈어. 그래서 엄마는 데이지를 꼭 안아주십니다. 네, 자 풀쩍 뛰고 깡총 뛰고 야호 하고 그리고 엄마는 이렇게 지친 데이지를 보상을 주세요. 어떻게 보상을 주시죠? 네, 잘 뛰었으니까 엄마가 가서 뭐 맛있는 거 해줄 게 있고 또 다 보상인데요. 여기서는 엄마가 안아주기를 보상으로 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언젠가 제가 다음에 또 보상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보상은 심리적인 보상을 주셔야 돼요. 물질적인 걸로 보상을 주다 보면 요즘 아이들 자꾸 뭘 사달라는 말이 점점점 늘어나잖아요. 보상을 잘못 사용하면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아이가 뭔가 용기를 내고 성공한 이 성취 경험을 축하하는 의미로 엄마가 또 포근하게 안아서 엄마가 데려가 줄게 이렇게 한번 따뜻하게 말해주시면 오늘의 성공 경험이 아이한테 좀 커다란 용기로 다시 마음에 자리 잡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근데요, 제가 이 책 정말 좋은 책인데 제가 실제로 상담실에서는요, 아니야, 당연히 실패하지. 누구도 실패했고 이런 거 많이 보여줘요. 책에도 보여줬잖아요. 네. 근데 조금 더 효과적인 대화법이 있어요. 뭐냐면은요, 미리 물어보는 거예요. 토끼가 지금 깡충뛰기를 배우는데 몇 번 정도 실패하고 나서야 성공할 수 있을까를 물어봐요. 네, 그러면요 아이들 기준이 되게 높아서요 이렇게 말해요. 한 3번? 네. 세상에 3번만에 얘가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3번 연습해서 성공하는 건 없어요. 그래서 그렇죠. 말도 안 돼. 네. 선생님이 아는 모든 사람 중에 모든 토끼들은 한 100번은 연습해야지 성공을 해. 너도 100번 하면 틀림없이 성공할 수 있어 라고 말을 해줘요. 그러면 이 실패를 한 번 할 때마다 좌절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제 옆에서는 제가 부추기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상담실에 살 때는 깡총뛰기가 아니라 이렇게 작은 꼴대 같은 걸 놓고 종이공 같은 거 만들어서 던지기 이런 걸 하거든요. 예, 저게 몇 번 정도 연습하면은 너가 성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면은요 아이들이 한 번 실패하고 2번 실패했다고 안 해요 해버리잖아요. 이럴 때 이제 용기를 키워주는 방법은 미리 너 몇 번 실패하면 성공해? 선생님이 너를 딱 보니까 너는 평소에도 감각도 좋고 원래 또 좀 포기를 안 하고 끝까지 해보려는 그런 용기를 가진 아이니까 너는 한 20번 정도 하면은 틀림없이 성공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조금 이 아이가 충분히 몇 번 연습하면 성공할 거다라는 게 제가 좀 가늠할 수 있잖아요. 그 횟수의 한 2배 정도를 말을 해줘요. 그리고 던져 넣게 해요. 그럼 한 번 실패했을 때 한 번, 2번 실패하면 2번 하고 횟수를 세워줘요. 근데 정말로 가늠을 잘만 하시면은요, 제가 20번 했으면 아이들이 한 10번 전후해서 분명히 성공을 하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와, 겉봐. 엄마는 20번 정도 해야지 될 거라고 했는데 넌 정말 멋지다. 10번 만에 성공했네? 라고 해주시면은 아이들이 실패를 훨씬 더 덜 두려워하게 돼요. 그리고 다음번에 또 다른 과제를 딱 이렇게 주면은요, 선생님 이거는요, 제가 딱 보니까 한 10번이면 성공할 것 같아요. 제가 10번 하니까 세워주세요 하면서 자발적으로 이제 그 과정을 스스로 연습해 가는 과정도 보여주더라고요. 한번 그런 식의 대화법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임성희님께서 이런 얘기를 주셨습니다. 네. 언젠가 제가 실수한 것은 말해주니 네. 아이가 괜찮아 엄마 내가 도와줄게 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네네. 좀 전문적이네요. 되게 저는 이런 말 할 때요. 이런 거 꼭 물어봐요. 저 아이는 저 말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사실은 엄마가 분명히 많이 해주셨을 거고요. 누군가로부터 저런 격려를 받아보았거나 이렇게 책 속에서 아이가 잘 배웠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네, 좋은 비엔나라님께서 네. 저희 딸아이랑 제주도 오름 오를 때 100번 내려가자고 하더라고요. 오름 정상 네. 갔을 때 너무 멋지게 자랐다고 칭찬했던 것 같아요. 네. 혹시 다음번에 또 다른 산을 갈 때요. 지난번에는 너 100번 내려가자고 말했잖아. 다음에는 몇 번 정도 말할 것 같아를 미리 얘기해 주시면 그 횟수가 훨씬 줄어들게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벌써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뭐 준비해 오신 게 있어가지고. 예, 제가 사실은 이게 이제 용기 얘기하면서 실제로 이제 아이들이 상상이고 이 상징이 되게 뭔가 아이들한테 주는 영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런 책을 읽었는데도 뭔가 조금 더 강렬하게 아이한테 보여주고 싶다 할 때요. 제가 요 팩이 보이시나요? 네. 여기다가 제가 뭐라고 썼냐면 용기 알약이라고 했어요. 용기 알약이에요. 약국 가서 처방 받으실 필요는 없고요. 아이들 간식 줄 때 초콜릿이나 뭐 땅콩 같은 거, 견과류 이런 거 간식 주실 때요. 여기다가 딱 넣어줘 주실 건데요. 아이한테 이렇게 시작하세요. 너가 요즘 되게 많이 용기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 엄마가 너한테 아주 특별한 용기 알약을 줄게. 넌 어떤 알약을 먹고 싶냐고 물어보세요. 용기 중에서도 왜 솔직하게 말하는 용기도 있지만 발표하는 용기도 있고요. 친구한테 나랑 놀자라고 말하는 용기. 되게 다양한 용기가 아이들한테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넌 어떤 용기 알약을 먹고 싶어 해서 아이가 말하는 걸 여기다가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간식 사실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저희가 초콜릿이나 이제 뭐 이렇게 젤리나 땅콩 같은 걸 놓고 여기다가 네가 직접 조제를 해 이런 것도 해요. 그래서 아이가 넣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넣는 거예요. 하나이가 제가 한번 써준 거예요. 솔직하게 말하는 용기라고 썼고요. 제가 이렇게 초콜릿 넣어놨거든요. 그러니까 간식 시간에 하실 수 있는 간단한 활동이지만 되게 재밌는 건요. 요걸 딱 아이가 조제 완료해서 엄마 이건 용기 알약이에요. 솔직하게 말하는 용기예요. 하고서 이제 이걸 꺼내서 먹기 시작해요. 이걸 먹으면 어떤 느낌 날까요? 실제로 정말 용기 알약이라는 느낌이 나는 그런 현상을 좀 주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애들을 물약도 먹잖아요. 잠자기 전에 우유 한 컵 뭐 반 컵 마시긴다면은 요 우유에다가도 이름을 한번 붙여주세요. 오늘 너가 친구랑 내일은 가서 친구한테 나랑 놀자라고 말하고 싶다 그랬잖아. 요건 용기를 주는 우유야. 우리 이거 먹고 나면은 내일은 그 말을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좀 재미있게 이야기처럼 꾸며주시면 실제로 약간 우리 그 위약 효과라고 하잖아요. 플라시보 효과. 그런 거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렇게 좀 재미있게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나왔던 책들 한 번만 더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네, 거꾸로 갈까요? 자, 괜찮아, 넌 할 수 있어. 네, 토끼 이야기예요. 토끼가 뭔가를 시도할 때마다 실패하는데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너가 굉장히 잘 배우고 있는 거란다. 넌 정말 참 잘 배우는 아이구나. 혹은 넌 정말 잘 배우는 용기를 가졌구나. 이렇게 말해주시면서 응용하시면 좋겠고요. 자, 모래성과 용에서는요. 이 아이의 상상을 통해서 이 아이가 굉장히 용기 있는 활동을 많이 하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빼먹었군요. 이 상상의 이야기에서 사실은 용이 된 것 같은 용과 함께 노는 이 행동이 심리기법에 만약의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만약 뭐뭐뭐라면. 그래서 이 아이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행동을 잘 못한다, 도와주는 용기가 부족하다 그러면은 너가 좋아하는 용이라면, 정말 이렇게 훌륭한 용이라면 저 친구를 어떻게 도와줄까? 너가 용이 된 것처럼 저 친구를 한번 도와줘 볼래? 그래서 이 만약의 기법을 한번 활용하실 때 이런 상상 이야기를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한밤중에 화장실, 이건 이제 우리 아이가 무서움을 느낄 때, 두려움을 느낄 때의 모습들을 우리가 정말 잘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 책에서 재밌었던 상징들을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것 같네요. 네. PD님께서 한번 다시 보자 그러니까 새록새록 기억이 나고 좋아요. 이 너구리는 어디서 나타났을까요? 토끼는 어디서 나타났을까요? 이거 혹시 책 아까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릴 때 찾으셨나요? 사실은 이 아이 상상이요. 지금 보면은 처음 잠자리에 들 때요. 고양이는 안고 있던 고양이 인형이었어요. 처음에 잠자리에 이 아이가 마치 애착 인형처럼 고양이랑 잠을 들거든요. 근데 화장실 갈 때 안고 나가는 그 순간에 뭐예요? 얘가 무서워하니까 고양이가 이 친구한테 말을 걸어줘요. 네. 자, 내 꼬리를 잡고 가. 고양이 눈은 깜깜한데도 잘 보이거든 하고 고양이가 말해주면서 상상 이야기로 쏙 들어가고요. 그리고 사실은 염소는 상징이 없어서 제가 좀 궁금하기도 했지만 다른 것들은 다 토끼는 어디 있었어요? 보이시나요? 네, 토끼 여기 휴지거리 위에 토끼가 곧 우리 아이의 토끼 상상으로 이어졌고요. 또 뭐예요? 너구리. 수건거리의 너구리가 또 우리 아이의 상상 속의 너구리로 나타나서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이런 상징도 찾아보시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로 더 재밌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까만 토끼 제가 말씀드리면서 엄마의 마음의 그림자.
예, 우리 아이가 정말 용기 있는 아이로 키우고 싶은데 우리 엄마 마음속에 좀 용기를 꺾게 하는 뭔가가 있었다면 엄마도 아 이게 내 마음속에 그림자인데 그림자 또한 나니까 이렇게 거대한 나가 있구나 하고 엄마도 한번 용기 내보시면 좋겠고요. 네, 예, 어떤 아이가 별점 10,000개를 줬던 거짓말에서 참말을 배우다. 굉장히 우리 아이의 마음의 흐름을 이 거짓말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아이의 마음의 흐름과 용기를 냈을 때 또 마음의 움직임을 되게 잘 보여주는 책이라서요. 여러 번 아이들하고 또 이렇게 반복해서 읽으시면서 마음의 용기를 키우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정님께서 선생님 덕분에 그림책을 좀 더 상상하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 네, 같아서 감사해요. 감사드려요. 네, 내용을 네. 읽기 전에 그림을 보고 상상해보고 생각해보고 네. 아이와 함께 그림책의 내용보다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아요라고 하셨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김정원님께서 책 제목을 다 정리까지 해주셨는데요. 네. 와. 아 이렇게 이모티콘까지 네, 나오셔가지고. 감사해요. 되게 예뻐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어떤 얘기를 하게 되죠? 네, 다음 시간에는 나눔과 배려에 대한 이야기예요. 특히 배려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참 많아요. 왜냐면 우리 아이들이 배려 있는 아이로 키우고 싶은데 정말 배려 있는 아이로 키우려면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나누고 엄마는 또 아이를 어떻게 배려해 줘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나눌 건데요. 다음 시간에도 꼭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방송은 10월 25일 네. 2주 뒤에 이 똑같은 시간에 하게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2주 동안 즐겁고 편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